중국 관영 CCTV가 제작 발표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넓은 늪지대에서 펠리컨 한 마리가 소란을 피웁니다. 이웃새들이 항의하자 펠리컨은 뒷배가 있다며 큰 소리칩니다. 上口金大爷造起来，哪个敢惹我？都是跟他过不去。 펠리컨은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뒤에 있다는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합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떨어진 새똥, 펠리컨은 독수리 아저씨가 보내준 징표라며 소중히 다룹니다. 다른 새들은 새똥 덩어리를 참배한다고 비웃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 대금을 복납한 걸 풍자한 걸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국제사회 외교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프랑스를 상대로 일본의 타이완 관련 발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中法两国应当展现责任担当，高举多边主义旗帜，穿透阴霾迷雾，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1972년 중국과의 수교 때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지금도 중국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긴장 완화를 시도한 셈인데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얼버무리고 있다며 정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타이완 문제에 사실상 미국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해석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4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두고 관영 환구시보는 양국 간 소통과 핵심 원칙에 대한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원칙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고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타이완을 이용해 중국을 제어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미국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여기지만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른 중국 관영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시 주석과 통화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일본에선 당혹스러움과 불안감이 엿보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총리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탓하진 않았지만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 외무성 간부는 시 주석과 통화 직후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한 건 미국이 대일 관계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의 이 같은 모호한 태도가 중일과 관세, 안보 등의 현안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이 자신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걸 즐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중일 갈등을 대화로 풀 계기가 될까 기대했던 G20 정상회의 기간 양국 총리는 눈길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냉랭한 반응을 확인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타이완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我が国として主張すべきことは主張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でございます。このような姿勢のもと、今後も適切に対応を行ってまいります。 고이즈미 방위상은 보란듯 타이완 코앞 자위대 기지를 시찰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에 대비해 미사일 부대 배치를 계획 중인 곳입니다. 島の安全を守るための部隊であり、配備によって我が国への武力攻撃そのものの可能性を低下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おり 일본 여행 자제령, 분쟁 지역 무력 시위 등으로 일본을 압박했던 중국은 이번엔 국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내고 국제 원자력 기구 회의에선 일본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내년 초로 추진 중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近期日本领导人在涉台问题上公然发表错误言论，损害了中日韩合作的基础和氛围，导致当前不具备举行中日韩领导人会议的条件。 대화를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갈등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양국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지난 7일 타이완이 공격받으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에 대해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심지어 타이완이 중국 북경 정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는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중국 외교관이 발언자를 참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일본 정부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반응인데요. 게다가 20일부터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이어 중국 비판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중일 갈등이 제3국으로도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 중국은 어떤 점에 이토록 일본에게 분노하는 겁니까? 중국에게 타이완 문제는 그야말로 국가의 핵심 중의 핵심 국가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대 지도자들의 최대 수건 사업은 바로 하나의 중국에 따른 타이완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를 일본 유사시로 간주하고 무력 분쟁 시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중국 외교당국에서부터 관영 매체들까지 총동원돼 일본을 공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혹시 일본 총리가 관련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당내외 지지 기반이 반중 성향이 강하다 보니 정권 초기 드라이브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전면 철회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기에 지난 18일 중국이 공개한 영상이 일본 내 반중 여론 격화에 불을 댕겼는데요. 양국 외교관 회동에서 일본 당국자가 고개를 숙인 모습인데 일부 장면만 포착해 공개하면서 중국 측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됐습니다. 현재 일본은 예정됐던 중국 교류 행사 상당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양국 관계는 당분간 냉각 분위기로 접어드는 국면입니다. 중국 역시 반일 정서가 급격히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에 이어서 사실상의 일본 영화 상영 제한 조치도 있었죠. 여기에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까지 이뤄지게 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일 중국 대사관은 유엔 헌장에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 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과 프랑스, 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보리의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참수 발언에 이어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거친 발언들이 외교 당국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국회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존립 위기 사태가 되면 자위대의 군사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国会の中での発言なので極めて重いです。他国の反応も懸念されます。 다카이치 총리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던 답변이라며 발언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実際に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答弁してますので従来の政府の立場を変えるものではない。 대신 앞으로는 가정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공개 거론된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日本政府迄今所做的政治承诺严重不符，性质和影响极其恶劣。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SNS에 일본어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친타이완 반중 성향이고 이번 발언 역시 의도된 것이라고 보고 있어 양국의 신경전은 더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며 시작됐습니다. 강경 보수 행보를 보여온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에 중국은 주석이 아닌 총리 명의의 축전만 보냈지만 경주에선 정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我愿同你保持沟通，共同推动中日关系沿着正确轨道向前发展。
戦略的互恵関係の包括的な推進と建設的かつ安定的な関係の構築という 서로 잘 지내자는 원론적인 말로 시작한 회담에선 상대가 불편해하는 얘기까지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이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동중국해 문제 등에다 홍콩 등의 인권 문제도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얘기도 오갔는데 시 주석은 회담 시작 때부터 경고하듯 하나의 중국이 원칙이라고 간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길 바란다며 서로가 위협이 돼선 안 된다고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신경전을 벌였지만 안보당국 간 의사소통이나 수출 관련 대화 강화에는 의견이 같았다고 다카이치 총리는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관에 비판적 어조를 유지하면서 안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의 밀착이 더 강화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